방정식과 부등식 대단원 학습평가입니다. 11번 볼게요. 11번은 절대값이 두 개인 1차 부등식을 푸는 문제죠. 절대값이 두 개인 1차 부등식은 먼저 뭘 해야 되죠? 그쵸?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그 두 값을 기준으로 범위를 나눠야 되죠. 우리 수직선에 한번 표현해보면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값이 마이너스 1과 1이 있는데, 그래서 범위를 나눌 때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 그리고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총 3개의 범위로 나누게 됩니다. 그럼 범위를 나눠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케이스 1,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다음 케이스 2,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 자, 케이스 3,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총 3개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이 범위를 왜 나누죠? 그쵸. 절대값을 벗겨서 표현하기 위해서 범위를 나누는 거죠. 그럼 절대값을 한번 벗겨 봅시다. 자, x-1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음수죠. 자, x 플러스 1도 음수가 됩니다. 걔가 4보다 작거나 같다. 정리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4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2x가 4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니까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의 케이스의 종결점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x가 마이너스 1일 때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죠. 그러면 얘네 둘의 공통 범위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한 수직선에 나타내 보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자, 그러면 겹치는 범위, 바로 이 케이스의 종결점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케이스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으면 x-1은 양수일까 음수일까요? 음수가 되고요. 그 다음 x 플러스 1은 양수가 되겠네요. 이게 4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러면 우리 마이너스 x 플러스 1 플러스 x 플러스 1이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죠. 즉 2가 4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가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 우리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기만 하면 주어진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죠. 우리 케이스의 종결점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케이스 세 번째 볼게요. 케이스 세 번째, x가 1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면 x-1은 양수가 될 거고요. x 플러스 1도 양수가 됩니다. 그게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x가 4보다 작거나 같다. 즉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요. 그럼 여기서 종결하는 게 아니라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일 때 x가 2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두 개의 공통 범위를 찾기 위해서 하나의 수직선 위에 나타내 봅시다.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2보다 작거나 같다네요. 그러면 우리의 공통 범위는 바로 여기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리고 각각의 케이스는 뭘로 묶어주죠? 그쵸? 또는으로 묶어주는 거죠. 자, 그럼 한 번에 나타낼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하나의 수직선에 나타내 보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자, 그 다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 자, 그 다음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러면 또는으로 이루어졌으니까 다 범위를 합쳐주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최종적인 범위는 어떻게 된다? 따라서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요.
2보다 작거나 같다예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범위를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었고 문제는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를 물어봤죠. 그럼 정수 x가 뭐뭐가 될 수 있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그래서 따라서 총 몇 개? 5개. 자, 다음 12번 보도록 하죠. 12번은 2차 부등식 문제네요. 2차 부등식을 풀었더니 해가 뭔가 바깥 범위가 나왔네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2차 부등식은 첫 번째로 그래프 모양을 먼저 보고 그 다음 x축과의 교점이 어딘지 파악하고 x축보다 위쪽에 있는지 아래쪽에 있는지 확인해야 하죠. 그럼 그래프 모양을 먼저 확인해 봅시다. x제곱의 개수가 a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a가 0보다 크게 되면 아래로 볼록일 거고요. a가 0보다 작게 되면 위로 볼록일 거예요. 자, 그 다음 바깥 범위가 나왔는데 그러면 x축과 일단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을 거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2 그리고 2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마이너스 3분의 2, 2. 자, 그 다음 y는 하고 표현했을 때 y가 0보다 작다니까 x축보다 아래쪽이에요. 자, 그럼 x축보다 아래쪽이 되는 애는 이만큼이고요. 얘는 여기, 여기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의 바깥 범위가 될 수 있는 건 a가 양수일 때는 안 되죠. 얘는 사이 범위가 될 거고요. 바깥 범위가 되는 건 a가 음수일 때네요. 자, 그러면 a가 음수일 때 우리 이 식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얘가 바로 최고차 한계수 a고 x 플러스 3분의 2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가 돼야 돼요. 왜요? 우리 x축과의 교점이 마이너스 3분의 2가 됐다라는 건 는 0을 만들었을 때 그 값이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왔다라는 얘기니까 이렇게 되고 우리 0보다 작다 아래 범위 x축보다 아래 범위 이렇게 되니까 0보다 작다가 될 거예요. 그럼 얘를 조금 전개해 볼게요. 전개해서 정리하면 ax제곱 마이너스 3분의 4 ax 마이너스 3분의 4 a 이게 0보다 작다가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문제에서 알 수 있는 거는 바로 마이너스 3분의 4a가 4가 돼야 되고요. 마이너스 3분의 4a가 b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써볼게요. 마이너스 3분의 4a가 4야.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4a가 b야. a값 먼저 구해보면 a는 마이너스 3이 돼야 되고요. a가 마이너스 3이니까 b값은 4일 수밖에 없겠네요. 자, 15번 보겠습니다. 15번 볼게요. 연립 방정식을 줬는데 각각 2차인 연립 2차 방정식이네요. 그러면 어떻게 푼다? 그쵸? 두 2차식 중에서 인수분해가 되는 게 있다. 그럼 위의 식을 기억, 밑에 식을 니은이라고 해볼게요. 인수분해 되는 거 어떤 걸까? 기억식이 인수분해 될 거예요. 그럼 기억식이 어떻게 인수분해 될까? x 더하기 2y 그리고 x 마이너스 y는 0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얘를 풀면 어떻게 된다? x는 마이너스 2y 또는 x는 y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케이스 1, x가 마이너스 2y인 경우 있을 거고요. 자, 그럼 케이스 2, x가 y인 경우 있을 거예요. 그럼 x가 마이너스 2y인 경우 먼저 보죠. 얘를 어디에 대입해야 되죠? 남아있는 식 니은에 대입할 거예요. 자, 그러면 x 대신 마이너스 2y 다 집어넣어주면 4y제곱 마이너스 6y제곱 플러스 3y제곱은 7. 즉 y제곱이 7이 돼요. 자, 그러면 y가 제곱근 7이거나 또는 y가 마이너스 제곱근 7. 자, 그러면
y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얘에 맞는 x값도 찾아줘야 되죠. 그러면 그 x는 어디서 찾죠? 그쵸. 케이스 옆에 x가 마이너스 2y일 때 이렇게 된다라는 거니까 여기에서 찾아야 되겠죠. y가 제곱근 7이야.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제곱근 7. y가 마이너스 제곱근 7이야. 그러면 x는 2제곱근 7. 이렇게 되겠네요. 자, 케이스 종결. 케이스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케이스 2번도 니은에 대입을 해주면 y제곱 더하기 3y제곱 더하기 3y제곱이 7. 즉 7y제곱이 7. y제곱이 1이에요. 그럼 우리 y값이 1 또는 y는 마이너스 1 나오겠네요.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x값, 각각의 y에 맞는 x값 찾아줘야 되죠. 자, 그럼 y값 어디서 구한다? 케이스 옆에 x가 y일 때 y가 1이랑 마이너스 1이니까 y가 1이야. 그럼 x도 1. y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x도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이는 뭘로 묶어줘야 되죠? 그쵸? 또는 왜 우리 여기가 또는으로 묶여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또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하라고 하는 게 x, y 전부 다 구해라 이게 아니라 x를 알파, y를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더하기 베타의 최대값, 그러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를 해서 가장 큰 값 골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의 값들을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에서는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제곱근 7. 그 다음 두 번째에서는 제곱근 7. 그 다음 세 번째에서는 2. 그 다음 네 번째에서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두 개 더했을 때 가장 큰 값은 뭘까요? 알파 더하기 베타의 최대값. 그럼 바로 제곱근 7이 되겠습니다. 제곱근 7은 제곱하면 7이고 2는 제곱하면 4니까 제곱근 7이 더 큰 거죠. 자, 그 다음 16번 보겠습니다. 16번 연립 부등식인데 부등호를 한 줄에 나란히 쓰고 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푼다 그랬죠? 앞에 거 하나 그리고 뒤에 거 하나를 하나의 연립 부등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이렇게 a-4x가 7-5x보다 작다. 그 다음 7-5x가 x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러면 얘를 풀면 얘를 만족시키는 정수 x가 한 개래요. 그럼 일단 풀어야 되겠죠? 자, 위에 거 기억, 밑에 거 니은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각각 풀어서 공통범위 찾아야 되니까 기억부터 풉시다. 기억 풀면 x가 마이너스 a 더하기 7보다 작다가 나오죠. 니은은 마이너스 6x가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같다. 즉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와요. 그러면 한 수직선 위에 한번 나타내 볼게요.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거 먼저 써볼게요.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1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 기억번 보면 마이너스 a 더하기 7보다 작다예요. 그러면 a 값이 뭔지 모르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작다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a 값이 어떤 값이냐에 따라 달라질 건데 우리 얘 a 값이 좀 커서 마이너스 a 더하기 7이 1보다 왼쪽에 있다고 칠게요. 그럼 공통범위가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러면 만족시키는 정수가 한 개일 수가 없겠죠. 그럼 이렇게 쭉 가다가 얘 안 되고요. 1일 때 될까? 1일 때도 겹치는 부분이 없죠. 그래서 안 돼요. 그럼 이렇게 돼야 즉 1보다 마이너스 a 더하기 7이 더 오른쪽에 있어야 겹치는 부분이 생겨요. 그쵸? 그리고 겹치게 되면 그때부터 정수는 1은 무조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정수가 해당하는 범위에 하나밖에 없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2가 어디에 있어야 될까? 2는 마이너스 a 더하기 7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죠. 즉, 써보면 여기에 2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이너스 a 더하기 7의 범위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있으면 일단 되는 거 맞나요? 그리고 나서 등호는 각각 체크해 봅시다. 자, 마이너스 a 더하기 7이 1인 경우 한번 볼게요. 그럼 겹치는 부분 없어서 안 되죠. 자, 그러면 1보다는 커야 되고요. 2일 때 딱 되면 어떨까?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2일 때가 되더라도 2가 포함이 안 되고 1만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마이너스 a 더하기 7의 범위는 1보다는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될 거예요. 세 변에 7을 빼주면 마이너스 6보다 크고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을 세 변에 곱해주면 부등호 방향 바뀌어서 이렇게 6보다 작고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범위를 구할 수 있겠네요. 조금 예쁘게 써주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써줄 수도 있겠네요. 다음 17번 볼게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2차 부등식 0보다 작다가 성립할 때 여기까지만 딱 읽어보면 우리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0보다 작다가 성립할 때 이게 눈에 확 들어와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한번 찾아볼게요. 부등식을 풀었더니 2차 부등식 0보다 작다를 풀었더니 해가 모든 실수라는 얘기죠. 자, 그럼 우리 y는 하고 표현했을 때 0보다 작다야. 그러면 x축보다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해가 모든 실수가 되려고 그러면 x축보다 그래프가 다 밑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중에 위로 볼록일 수밖에 없죠. 위로 볼록이고 x축보다 다 밑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쵸? 그럼 우리 이거로부터 끌어낼 수 있는 걸 끌어내보면 그래프가 위로 볼록이어야 돼. 그러면 a가 어떻게 돼야 될까? a가 0보다 작아야 된다. 이건 반드시 있어야 되죠. 자, 그리고 d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될까? x축과 만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될 거예요. 판별식 구해볼게. b제곱하면 9a제곱 되고 마이너스 4ac 즉 조금 예쁘게 써보자. 9a제곱 플러스 8a 이게 0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2차 부등식이죠? a로 묶어볼게. 그럼 9a 플러스 8 이게 0보다 작다요. 자, 그러면 y는 하고 표현했을 때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 그 다음 A축과 교점 찾기 위해서 는 0이라고 보면 A가 0이거나 마이너스 9분의 8이거나. 자, 그러면 표시해보면 여기가 A축, 여기가 마이너스 9분의 8이고요. 여기가 0. 자, 그 다음 다시 Y는 하고 표현하면 0보다 작다니까 A축보다 밑에 쪽이에요. 그럼 표시해보면 A축 빼고 A축보다 밑에 쪽. 자, 그러면 우리의 A의 범위는 마이너스 9분의 8보다 크고 0보다 작다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사실은 얘도 만족시켜야 되고 얘도 만족시켜야 되는데 두 개의 공통 범위를 구해보면 그냥 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최종적 결론 마이너스 9분의 8보다 크고 0보다 작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8번 볼게요. 연립부등식이 주어졌는데 둘 다 2차네요. 연립 2차 부등식이에요. 자, 그러면 어쨌든 연립부등식은 각각 풀어가지고 공통 부분 구하는 거죠.
자, 그러면 각각 풀어봅시다. 기억 풀면 3x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16이 0보다 작다인데 인수분해 되나요? 되죠. 어떻게 되냐? 3x 플러스 4 x 마이너스 4 0보다 작다. 그러면 y는 하고 표현해보면 얘는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 자, 그 다음 x축과의 교점 찾기 위해서 는 0이라고 생각하면 x값들이 마이너스 3분의 4, 4 이렇게 두 개 나오니까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그게 바로 마이너스 3분의 4, 4인 지점들. 자, 그 다음 다시 y는 했을 때 0보다 작다니까요. x축보다 위쪽, 아래쪽? 아래쪽이에요. 자, 그러면 x축보다 아래쪽 표현해보자. x축보다 아래쪽은 여기겠네요. 자, 즉 어떻게 된다? 따라서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 다음 니은을 풀어볼게요. 니은은 식이 마이너스 2 x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얘 인수분해 되죠. 인수분해 해보면 일단 마이너스 거슬려서 마이너스 묶어볼게요. 자, 그러면 2x x 되고 여기가 3 여기가 2 마이너스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y는 했을 때 그래프 모양 위로 볼록이겠네요. 위로 볼록 그래프. 그리고 그 다음 x축과 교점 찾기 위해서 는 0 하면 x가 2분의 3이랑 2가 나오니까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요. 그게 2분의 3이랑 2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다시 y는 했을 때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x축 포함해서 밑에 쪽. 자, 그러면 x축 포함, 밑에 쪽. 자, 그럼 우리의 x값의 범위는 어떻게 된다? x가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럼 공통범위 찾기 위해서 하나의 수직선 위에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x축. 자,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크고요. 4보다 작다. 그리고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럼 겹치는 범위, 공통범위 여기랑 여기가 되겠네요. 그럼 우리의 최종적인 범위는 어떻게 되냐? x가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크고 2분의 3보다 작다 또는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다예요. 자, 그러면 우리 범위 구하라는 게 아니라 정수 x가 될 수 있는 모든 값의 합이에요. 그럼 정수 x를 먼저 찾아봐야 되겠지. 그러면 얘를 한번 소수로 표현해 볼게요. 마이너스 3분의 4면 마이너스 1. 얼마 이렇게 될 거고요. 2분의 3이면 1. 얼마 이럴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가능한 정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능한 정수는 마이너스 1 되고요. 0 되고요. 1 되죠. 그리고 2 되고요. 3 되네요. 자, 그러면 정수의 합 바로 마이너스 1 더하기 0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해주면 5 되겠네요. 지금까지 대단원 학습평가 문제 푸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